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마을에 최문호라는 갑부집 대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최대감은 밤놀이에 푹 빠졌는데요. 특히 춘이라는 기생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춘이의 눈에 들기 위해 비싼 귀금속이나 아름다운 옷감을 선물했습니다. 춘이도 그런 최대감의 접근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감은 마을 최고 재상가이고 운이 좋으면 미천한 기생에서 대감집 첩이 될 기회였으니까요. 본처인 현아 마님은 나날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첩을 들이기 전에 아이라도 가지면 어떻게 되겠는데 최대감이 동침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콩도 안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바라는 격인 거죠. 대감, 또 외출하십니까? 저번에도 나가시고 며칠간 안 들으셨는데 너무 잦으신 것 아닙니까? 아녀자가 사내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오. 내 일 보러 나가는 것이니 그리 알고 얌전히 안방이나 지키고 있으시구려. 이제 최대감은 대놓고 기생 춘희를 만나러 나갔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아 마님은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최대감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심정으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예쁘게 화장도 하고 술 대접을 하며 아양도 떨어보았지만 최대감은 젊고 아름다운 춘희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낮에 춘희를 집으로 불러들여 별채에서 낯부끄러운 짓을 일삼았습니다. 서방이 대낮부터 첩이랑 놀아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현아 마님은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오냐,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남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네와 정분이 났다면 자기도 젊고 멋진 청년과 놀아나 볼 셈인 거죠. 그렇지만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혼약을 맺었거나 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대감에 대한 반발심으로 하는 짓이라지만 다른 집안을 말아먹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청년이 최대감 댁에 머슴으로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춘희가 데려온 머슴이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청년이 어찌나 곱고 멀끔하게 생겼는지 보자마자 현아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보게, 이번에 저기 저 머슴 이름은 무엇인고? 춘희 마님이 데려온 머슴인뎁쇼. 이름은 순덕이라고 합니다. 아주 똘똘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제 몫을 하는 녀석입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솔이다 이 말이냐? 암요. 그렇게 되었습죠.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일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요. 현아 마님은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최대감이 상의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기생을 첩으로 들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잘 되었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순덕이를 내 방으로 보내거라. 새로 왔으니 이것저것 좀 알려줘야겠지. 의리의리한 대감집에 와서 들뜬 순덕이는 최대감의 본처인 현아 마님의 부름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사실상 첩이 붙여온 혹인데 못살게 굴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님, 순덕이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너라. 순덕이가 현아 마님의 방에 들어가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한 분위기에서 문초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안방에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음식이 있는 겁니다. 현아 마님은 밝은 미소로 순덕이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여기 앉거라. 와서 적응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밥도 못 챙겨 먹었을 것 아니냐? 아닙니다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줘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도 아직 점심은 안 들었겠지? 그러면 식사 좀 들면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항상 안방에만 박혀 있다 보니 바깥 소식도 궁금하고 그렇다. 현아 마님은 그렇게 덕이를 꼬드겨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순덕이도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흰쌀밥에 고기 산적, 먹음직스러운 전을 입에 하나둘씩 넣으니 금방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풀어진 순덕이는 밥을 먹으면서 어느새 현아 마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기생인 춘희에게 거둬들여졌는데 외모가 멀끔하고 얌전하다 보니 많은 예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몸종으로 같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순덕이는 꿈이 무엇냐? 예, 마님. 저는 사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머슴이 글을? 내 나이 또래의 머슴들은 죄다 어여쁜 색시를 얻고 싶다거나 때거리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소리나 하는데 이건 좀 색다르구나.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자고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글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손에 달려 있으니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요. 현아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일개 머슴이 할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나 좀 보려고 순덕이를 불렀는데 순덕이의 영특한 대답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냐,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마님. 그 이후로 현아 마님은 순덕이를 매일 불러다 놓고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현아 마님은 결혼하기 전에 일찍이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의 논어와 맹자까지 읽은 여인이었죠. 애초에 학식이 높았던지라 순덕이에게 글을 가리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현아 마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현아 마님의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했지요. 이제 순덕이는 자기가 알아서 책을 찾아보고 익히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현아 마님은 이제 세마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아 마님과 순덕이 사이에서 기묘한 분위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늦은 밤에는 촛불에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순덕이의 모습이 현아 마님은 너무나도 기특했지요. 밤은 늦었겠다. 애틋한 마음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피어오르니 둘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옳지. 이제 정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아닙니다. 마님은 정말이지 아름다우시고 아는 것도 많으셔서 아직도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부끄럽구나. 현아 마님은 순덕이의 순수한 눈빛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님을 보니 순덕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실 아직 순덕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부디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말이다. 남녀간의 사랑이란다. 현아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순덕이를 쓱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순덕이는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정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해질 만큼 기분이 좋은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밤이 되면 은밀한 수업을 받았지요. 현아 마님도 오랜만에 맛보는 기분의 극락을 노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서삼경을 모두 익히고 새마른 법까지 배운 순덕이는 당장 과거 시험을 보러 가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종들의 품삯을 나눠주고 조세를 계산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최대감은 머리를 싸매고 방 안에서 문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알맞은 수가 나오지 않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셈법에 용하다는 선비 한 명을 불러놓고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서와 씨름을 하며 마침내 정리하고 있던 때 순덕이는 다과를 차리면서 문서의 숫자를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머릿속에서는 이미 알맞은 숫자가 따닥 떠오른 것이죠. 멍하니 서서 문서를 읽는 순덕이를 보고 최대감이 의아했습니다. 까막눈인 녀석이 뭘 그리 엿보느냐. 다 차렸으면 어서 나가보거라. 죄송합니다, 대감님. 헌데 다름 아니라 여기 작년과 올해 조세 상승률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가 셈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감님의 소득이 이러하니 이렇게 더하면 500냥은 더 아낄 수 있사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어디 보자. 아니, 정말 그렇구나. 순덕이 내 녀석 글을 읽는 것을 떠나서 셈까지 하는구나. 아주 대단하다. 최대감은 순덕이의 지적에 유심히 문서를 살펴보더니 무릎을 탁 치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씨름했던 문제를 아주 간편하게 해결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후 최대감은 집안의 대소사를 순덕이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품삯도 더 받게 되었죠. 순덕이는 이 모든 것이 현아 마님 덕이니 원래 주인이었던 춘희 마님보다 현아 마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선비가 최대감 댁을 방문하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한선비가 최대감 댁을 방문했습니다. 최대감 지인의 아들로 임성재라 불린 청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다가 최대감 댁의 식객으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선비는 지나가던 사람도 한 번 뒤를 돌아볼 만큼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임선비가 최대감 댁에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동네 여인네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현아 마님도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청년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식 또한 높고 기품이 넘쳐서 사소한 손짓 하나에도 눈길을 빼앗았습니다. 현아 마님은 곧 천민 출신인 순덕이 따위는 있고 임선비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순덕이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순덕이는 그런 현아 마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선비의 행동 거지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임선비의 씀씀이가 영 해프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기꾼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임선비가 최대감 댁에서 머무르는 동안 현아 마님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 임선비는 어디에 계시느냐? 임선비는 외출을 하셨느냐? 하면서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요. 임선비도 그런 현아 마님이 썩 싫지는 않았는지 단둘이 뱃놀이를 나가거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런데 임선비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현아 마님과 밥마시를 나갔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리 어지럽히는지요? 부디 소탈하게 말해보시지요. 제가 큰 빚을 지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도무지 공부에 몰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머, 그거 참 큰일이군요. 어쩌다가 그런 빚을 지었습니까? 벌이가 마뜩자는 상태로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활비를 한 푼 두 푼 빌리다가 결국 500냥까지 늘어나 버렸지 뭡니까? 이를 부모님이나 최대감에게 들키면 큰 경을 치를 것입니다. 500냥이나?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이니 무거운 고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런 돈을 마님께 받겠습니까? 서운한 말씀하지 말으셔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꼭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해서 마님께 크게 갚겠습니다. 임선비는 현아 마님의 착한 마음씨에 감명 깊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현아 마님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아 마님은 집안에 모아둔 돈 500냥을 냉큼 꺼내서 임선비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일까요? 임선비는 그렇게 돈을 받은 후 최대감 댁에 머무르는 일이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여인네들과 함께 있는 일이 많았지요. 가만 보니 지금까지 최대감 댁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본 것이 손에 꼽았습니다. 공부는커녕 여인네들을 홀리고 밤중에 음주가무를 즐기는 일이 더욱 빈번했지요. 현아 마님은 그런 임선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현아 마님은 정말이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이리 농락하고 저리 뻔뻔하게 행동하다니. 순덕이는 슬퍼하는 현아 마님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도무지 저놈의 한량 선비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았지요. 순덕이는 슬퍼하는 현아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여기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그러다가는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다. 나 같은 바보 천치는 그냥 굶어 죽는 것이 맞다. 내 돈을 사기당했다는 슬픔보다는 그런 못된 한량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더욱 수치스럽구나. 아닙니다.
선의로 한 행동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마님의 탓이 아니옵니다. 순덕이는 다정하게 현아 마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천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한량 임선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선비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여인네들을 속여서 돈을 빌려서 도망치는 짓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그런 임선비가 과거에 합격해 출세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정말 한가마에 실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똥물에 튀겨 죽여도 모자랄 인간이었지요. 그렇지만 순덕이는 꾀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임선비를 크게 벌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순덕이는 먼저 기생춘희에게 붙어서 시중을 들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은근슬쩍 다가갔지요. 순덕이 아니냐.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든 것 같다. 아무래도 최대감 댁에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대소사를 담당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이제 내가 저 못생긴 본처를 밀어내고 첩이 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내 인생도 탄탄대로겠지. 대신 늙은이 마누라 역을 하려니 영고역인데 그것만 아니면 정말 살만 나겠구나. 그러면 제가 마님이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 귀 좀 빌려주십시오. 순덕이는 그러고 춘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새로운 임선비가 사실 이미 최근에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최대감의 정보에 따르면 이미 합격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춘희 마님이 미모로 임선비를 남편으로 공공히 하면 출세한 미남 선비의 마님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 정말이느냐? 아, 임선비. 그래, 나도 알지. 그 청년은 정말이지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미청년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춘희 마님이 무엇하러 개고생하면서 노인네 수발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함흥차사라고 임선비 같은 청년을 일찍이 잡아놓아야 말년이 좋지 않겠습니까? 순덕이는 그러면서 500냥의 어음을 춘희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으로 임선비를 함락시키는데 사용하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춘희는 깜짝 놀라며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덕이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최대감 댁의 대소사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 돈은 별거 아니라고 답했지요. 그런데 내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긴요. 저 순덕이도 출세자리 타보려고 동아줄 좀 잡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잘 풀리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춘희 마님은 크게 웃으며 알겠다며 순덕이와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춘희는 임선비와 함께하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선비도 아름다운 춘희의 미모에 홀려서 매일 같이 만남을 가졌지요. 이를 순덕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뜬 날 밤 드디어 춘희와 임선비가 동침을 갖기 위해 밀약을 나눴지요. 이를 순덕이는 빠짐없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임선비와 춘희가 방에 들어가자 순덕이는 이를 어서 최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이미 정황을 설명들었던 최대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머슴들을 이끌고 방문을 열어젖혔을 때 뒤엉킨 두 남녀의 모습을 보자 확신하게 되었지요. 내 이놈년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용서가 안 된다. 대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더냐? 내 눈앞에 이리 적나라하게 증거가 있는데 남녀가 벌거벗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냐? 최대감은 당장 머슴들을 시켜서 춘희와 임선비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최대감은 거칠게 숨을 씩씩 내쉬고 있었는데 순덕이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감님, 이 놈년들은 심지어 대감님의 돈까지 몰래 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기 저고리를 뒤져보십시오. 순덕이의 말에 머슴들이 옷가지를 뒤지자 맙소사 500냥어치의 어음이 들어있지 뭡니까? 이를 보자 춘희는 거품을 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대감.
이는 모함입니다. 저기 저 쥐새끼 같은 순떡이 놈이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저 녀석이 대감의 돈을 몰래 빼돌려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더냐. 순덕이가 직접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였는데 감히 이 지경이 되어서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변명만 하느냐. 맞습니다, 대감님. 심지어 제가 장부를 찾아보니 500냥이 아니라 1000냥 가까이가 빚이 뭡니까? 아마 저것들이 작당하고 대감님의 곳간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말에 완전 꼭지가 돌아버린 최대감은 춘희와 임선비를 멍석마리로 흠씬 두들겨주고 관아에 넘겨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자 최대감은 명석한 순덕이를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현아 마님도 순덕이의 꾀에 크게 감복하고 그간했던 푸대접에 사과했지요. 이후 최대감 댁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옛말에 지음보은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함을 이르는 말로 순덕이는 현아 마님의 은혜를 갚음으로써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량 임선비처럼 남이 주는 은혜를 허투루 생각하여 큰 화를 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